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가를. 오늘은 가평까지 왔어요. 그래서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수현 씨랑 데이트하려고. 그런 말은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지금 형이 지금 묘령의 여인을 만난다는 제가 지금 첩보를 접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언젠가 이 흔적을 찾아내고 말겠어. 가끔 보면 이 조수석이 너무 많이 뒤로 가고 눕혀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 가방을 실어놓은 랜드로버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2015년도에 출시했어요. 네. 지금 2020년이니까 5년 지났죠. 오래됐네. 그쵸. 5년이면 사실 네. 특히나 요즘처럼 자동차 실내 이런저런 IT 기기가 많이 대거 투입되는 시절에 이르러서는 네. 5년이면 상당히 그 세월의 흔적이 진하게 묻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런 점을 많이 업데이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뒤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럼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왔다. 와, 나 내리면 눈 한번 밟아봐야지.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니, 안 해도 돼. 꺼져. 인성 논란. 미워하지 마세요. 오! 오, 미끄러워. 절대 설정 아니에요. 밥이 코로 들어가 그거.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 코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찍고 싶은 거 찍고 싶은 대로 찍어봐요. 어? 그래? 카메라 드릴게요. 저는 집이 많아가지고. 찍는 거 없는데? 아, 저희 1번이죠? 첫 번째. 좀 부담되는데 맨 앞에 가려면. 그러니까 약간 견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마루타라고. 마루타라고. 다 잘못 들어. 비조 첫 번째 차가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저희 흰색이네요. 보통은 저희가 디자인을 먼저 하고 차를 타는데 오늘 순서가 거꾸로 갔어. 뒷자리 보고 오프로드 보고 온로드 보고 디자인해야 되네 이제. 저희가 오프로드 주행을 끼고 왔잖아요. 네. 차가 굉장히 더러운데 더러우니까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원하면 내가 흙 발라줄게. 얘는 더러워야 멋있는 차지. 랜드로버니까. 이번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페이스리프트는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안쪽 파워트레인 쪽에 변화가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자면,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헤드램프죠. 기존에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주간주행등이 있고요. 안쪽에 그 원형 렌즈가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직사각형 모양의 렌즈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테두리를 따라서 이 직선으로 된 주간주행등이 들어갔죠. 제가 이걸 켜고 올게요. 불을 빨리 가. 켜졌어? 빨리 네.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저기 켜져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방향지시 등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 네.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도 추가를 했죠. 바깥쪽 면을 따라서 그냥 2D로 띡 들어가 있다가 네. 여기 가운데 두 줄 있죠. 얘만 안쪽으로 깊이 쑥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몰랐지만 옆으로 시선을 이렇게 옮기면 이 눈 안쪽이 렌즈가 상당히 깊이 자리를 하고 있는 이 공간감이 느껴지잖아요. 깊이감. 랜드로버랑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레인지로버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선이 쭉 가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약간 모서리가 둥글려진 사각형을 품고 있거든요.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랑 달리 그냥 이렇게 선으로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랜드로버랑 레인지로버의 이 등급 차이를 주간주행 등으로도 추구를 하고 있다는 점.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패턴도 육각형 모양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범퍼 아래쪽도 사실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네. 여기를 봅시다. 여기 가운데 이 선 있죠. 네. 이 선이 예전에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 얘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80도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 흡기구도 디자인이 살짝 바뀌면서 입체감이 더해졌어요. 근데 더 다른 변화는 뭐냐면, 밖에서 보는 이 모양보다 안쪽으로 보시면 셔터가 있습니다. 저 안쪽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셔터 보이시나요 혹시? 네. 저게 이제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 냉각이 필요할 때만 열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닫음으로 인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액티브 셔터인데, 네. 제규어 랜드로버는 이걸 가리켜서 에어로 베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방금 거의 수심 한 50cm니까 제 다리 길이가 1m 20이거든요 50이면 이 정도 되겠네.
네, 거의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깊이가 되는 그 흙탕물을 달리고 오다 보니까 지금 차가 되게 꼬질꼬질하죠. 헤드램프의 주간주행 등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리어램프가 적용됐죠. 얘도 보시면 가운데 두 줄 안으로 이렇게 쏙 말려 들어간 것까지도 똑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방향지시 등도 애니메이션 처리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릴처럼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좀 작아지게 이런 디테일도 있네. 그리고 이게 점점 좀 작아지니까 얘도 입체감을 보여주는 거 같지.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게 들어가는. 산타페 리어램프가 이랬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패턴을 점점 작아지게 넣어서 마치 시각적으로 더 깊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연출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범퍼 하단 부분입니다. 뭐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기존과 조금 달라졌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얘 역시도 안쪽으로 조금 다른 변화가 추구됐는데 바로 이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팁이 기존에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범퍼 안쪽으로 숨어 들어갔죠. 이거는 보통 아닌데, 외기온도 센서인데 이건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깊이 한 요 정도 되는 50m래 잠수함이야 뭐야? 50cm 깊이의 그 흙탕물을 달리고 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경고도 해주거든요. 네. 지금 얘가 어느 정도 깊이를 달리고 있는지 알아요, 차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센서 어디 있냐라고 제가 아까 관계자분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심을 판단하는 센서가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래를 봤는데 글쎄요, 지금 뭐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센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밖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페이스리프트 있죠. 그 정도의 변화가 추구됐을 뿐이에요. 원래 페이스리프트는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주행 성능은 어떤지 이미 알아봤죠. 자, 디스커버리 스포츠 뒷자리에 앉아서 승차감은 어떤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달린 지가 한 10분, 20분 됐나요? 잠깐 달려봤는데 일단 첫인상은 상당히 단단해요. 이따가 운전을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뒷자리에서 느껴지는 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우리가 최근에 탔던 차들은 상당히 말랑말랑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가진 하체에다가 아주 큰 휠을 낀 차들이 많았어요. 뭐 GV80도 그랬었죠, PC90도 그랬었죠. 왠지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모델과 정반대의 설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짐작이 좀 되거든요. 되게 단단한 하체에다가 작은 휠을 낀 것 같아요. 뭐 작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휠 크기는 지금 19인치거든요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걔네들이 큰 거지 19인치가 작은 건 아닙니다. 이 녹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와인딩을 잠깐 달렸었는데 SUV 치고는요 롤링이 상당히 많이 억제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공간을 말씀드려볼까요? 여기서 봐도 공간이 좀 넓은데? 네, 지금 앞에 운전대를 잡고 계신 기자분이 키가 178이시라고 하셨거든요. 와, 크다. 일단 저희 같은 스머프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주먹이 하나, 둘, 어머나. 세 개, 거의 3개 들어가요. 물론 기자님도 되게 당겨 앉는 편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이 차급에 비해서 무릎 공간을 상당히 잘 빼놓은 것 같아요. 차가 커서가 아니고 이 2열 시트 슬라이딩 기능 때문에 무릎 공간을 많이 뽑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앞뒤로 160mm 16cm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제가 어제 투아렉 시승 행사를 갔다 왔는데 네. 투아렉도 160mm 슬라이딩에다가 딱 주먹 3개가 들어갔거든요. 똑같네? 네. 투아렉이랑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랑 차 전체 길이로 봤을 때 거의 30cm 차이 나는 정도로 격차가 크거든요. 근데 2열에서는 일단 제가 투아렉은 안 타봤습니다만 듣기로는 똑같아요. 슬라이딩은 6대4고요 등받이 폴딩은 4대2대4고요 머리 공간 어쩔 수 없구나. 무슨 주먹 하나 들어가나요? SUV이긴 하지만 아니요, 주먹 안 들어가요. 날만 들어가요, 날만. 손날만 딱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이게 지금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여기 왼쪽에 레버를 당기시면 이게 제일 눕힌 거고요. 그래도 국산 SUV보다는 덜 눕는데 예전 수입 SUV들보다는 많이 눕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가 널널한 손날, 조금 세워 앉으면 딱 맞는 손날. 고개를 올려서 쳐다보니까 이 파노라마 선루프, 이게요 제규어 랜드로버가 상당히 옛날부터 강점으로 내세웠던 포인트거든요. 네. 좌우 폭이 엄청 넓어요. 보통 파노라마 선루프를 가진 다른 차들도 좌우 폭이 한 요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요 정도? 이만큼은 안으로 먹고 들어와요, 보통. 근데 얘는 이 지붕 라인 있죠? 손잡이. 딱 요거 빼고는 전부 유리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같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가진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죠. 룸미러는 LED인데 이렇게 스르르 켜지진 않고 뿅 들어오네요. 뿅. 룸미러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룸미러. 룸 램프. 이런 데서 이렇게 차급의 한계가 조금 보이긴 하죠. 네. 그 차급의 한계가 더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비필러 소재. 보통 이런 천을 비필러까지 쭉 하나로 내리는데 여기는 비필러까지도 플라스틱을 썼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착각의 한계가 보이고요. 이런 등받이도 플라스틱. 이거는 오히려 저는 까고 싶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게 조금 눈에 거슬리네요. 딱 눈이 오는 위치에 있어서 이 의자 아랫부분에 직물로 감싸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말려 들어가는 이 직물 소재가 있거든요. 요걸 찍어야지. 엉덩이 받침이 시작되는 부분, 요 직물 소재 있잖아요. 요게 아래쪽으로 쭉 말려 들어가게끔 마감을 하고 있는데 요런 데 보시면 조금 울퉁불퉁 울어 있는 게 보여서 조금 더 꼼꼼하게 마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런 데도 조금 울었죠.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약간 직물 느낌이 살아있는 되게 독특한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문 스위치가 요 위로 있는 것도 랜드로버만의 개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스피커가 지금 도어 트림의 내부에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고 있는 건 SE 트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S하고 SE하고 2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디안 스피커는 SE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메리디안도 영국제예요. 이 제규어 랜드로버도 물론 지금은 소유권이 인도에 있습니다만 영국의 본거지를 둔 영국제 오디오 전문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말랑말랑하네. 아래까지도. 이런 거는 참 마음에 드네요. 도어 트림 말랑말랑해요? 도어 트림 하단 부분까지도 말랑말랑해요. 엄청 넓어. 지금 얘는 작은 병이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큰 병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이거든요. 이거 양말 예쁜 거 신으셨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말 중에 제일 예쁜 거예요. 댓글 추첨해가지고 양말 드릴게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요. 안 빨고 드리는 거죠? 아, 깨끗이 빨아가지고 드릴게요. 섬유유연제까지 듬뿍 안 빨고 드린다 그러면 너무 변태 같아. 이 창문은요 내리면 아쉽지만 다 내려가진 않고요. 이만큼이나 남아요. 좀 많이 남네요. 네. 다른 차들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죠. 뿌야오. 이게 중국 유리 업체예요. 뿌야오. 레인지로버도 그랬고요. 제규어도 그랬고요. 이 같은 회사의 좀 윗급 모델들은 그 프랑스 유리 업체인 생고방으로 쌓이는 유리를 썼었거든요.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전 라인업에 걸쳐서 유리 공급업체를 바꿨는지 아니면 차 등급에 따라서 뭐 유리의 값을 좀 공급업체를 차별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생고방이 아닌 뿌야오 유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시트백 포켓은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근데 공간이 되게 커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 타면 항상 차에 그 지도책 전국 대한민국 전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지도책. 모가라. 아, 맞아요. 아무튼 그 지도책 모서리 다 너덜너덜해진 거 그런 거 지도책 한 권씩 있었는데 그 과거에 제가 봤던 지도책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아울렛이 하나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왜 2열에는 USB 포트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무 데서도 USB 포트가 2열에는 없어요. 파워 아울렛 옆으로 공간이 엄청 많이 남거든요.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없다는 점은 분명한 단점이죠. 특히 요즘 시대에 12V 파워 아울렛 3개, USB 포트 3개가 있거든요. 근데 USB 포트 3개는 전부 1열에만 있고요.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12V 파워 아울렛은 1열에 하나, 지금 2열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트렁크에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납 공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여기 포켓도 넓죠? 여기 포켓도 넓죠? 그 다음에 앞쪽 센터 콘솔도 커졌다고 했죠? 이게 따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수납 공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일단 저는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든 생각은 과거보다는 되게 세련돼졌다. 과거는 굉장히 투박했거든요. 출시 후 5년이 지난 게 바로 표시가 났어요. 네. 여기 모니터 쬐끄맣게 들어가 있었고요. 터치 프로 2라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면서 여기 10.25인치, 얘는 12.3인치. 근데 10.25인치가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거의 대부분 요즘 12.3인치. 그렇죠. 심지어 15인치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 투아렉은 15인치였어요. 그러니까요. 최신 모델이긴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최신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이 차는 최신이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나온 건 사실 위급에서부터 물려받은 거여서 조금 몇 년 지났어요. 이것도 이미.
그렇다 보니까 2020년에 이르러서는 네. 벌써 이게 좀 작아 보이는 그렇죠. 터치 프로 2를 넣으면서 이 터치 반응을 개선했대요. 되게 빠르다 진짜. 근데 진짜로 빨라졌는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좀 느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빨라졌네요 진짜. 출시 후 5년이 지난 그 세월의 흔적은 꽤 잘 지워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 쪽도 싹 바뀌었죠. 지금 여기 운전대에 달려있는 이 버튼들은 사실 터치처럼 생겼지만 터치 아니거든요. 네. 물리 버튼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건 진짜 터치죠 얘네들은. 맞아요. 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추가됐고요. 기존엔 로터리 타입 기어를 썼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노브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디스커버리 뿐만 아니고 제규어 랜드로버 전체가 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차들은 이런 노브 방식에서 오히려 다이얼이나 버튼식으로 바꾸는 추세잖아요. 제규어는 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방식만 딱 떼어놓고 보면 반대긴 한데 네. 기존 그 로터리 방식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뭐 시동 걸었는데 로터리가 안 올라와서 네. 로터리가 올라와야 뒤로 놓고 출발을 하지.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 노브 방식으로 바꾼 것 같고 노브 방식을 쓰긴 했지만 이 기계식이 아니고 전자식이기 때문에 딸깍딸깍 드르륵이 아니고 네. 딸깍딸깍 하는 방식이죠. 네. 그리고 이 노브 자체가 예전에 F타입에 들어가던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룸미러죠. 룸미러가 뭐 대단할 거 있을까 싶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찍힌 영상을 룸미러에 뿌려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부르더라고요. 해상도가 1600에 320이래요.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보면 해상도가 꽤 좋죠? 네. 예. 이걸 왜 넣냐면 얘는 그래도 패밀리 SUV잖아요. 네. 그러면 2열에다가 아이들을 가득 태운다거나 짐을 가득 싣는다거나 이럴 때 뒷유리를 다 채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후방 시야가 가리잖아요. 그럴 때 전혀 지장 없이 뒤쪽 시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시야 각도 되게 넓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보통 거울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제 요럴 때는 뒤에 애들 떠들면 뭐라 할 때 쓰는 거고. 야 조용히 되게- 아이고 뒤에 계신 기자분이랑 눈이 딱 맞췄는데 반말을 하고 있었네. 그리고 이번에 또 개선된 게 여기 센터 콘솔이래요.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 비해서 네. 용량이 17%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리터의 용량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9.9리터라고? 그렇게 안 넓어 보이는데. 여기 이거 막이 있어요. 이거를 치우면 이 아래쪽으로 또 공간이 좀 아, 거의 이 공간만큼의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이 안쪽 컵홀더 밑쪽으로. 2열에서 수납 공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곳곳에 수납 공간을 상당히 신경 썼네요. 이걸 준비해주시고요. 스쿠트는 먼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 너무 잘해. 살짝. 앞차 빠진 거 봐.